오늘은 플래닛 아쿠아와 노연혁명 4편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광산의 카나리아, The Canary in the Mine, Day Zero.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효율성, efficiency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시민들의 제1의 아젠다이다. 그 플래닛 아쿠아라는 것은 인간은 땅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구의 그 수권, 이 바다라든가 담수라든가 이런 걸 모두 수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권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리프켄이라는 사람은 이 수권이 재배치해가지고 인류의 6천 년이나 된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가 부상할 것이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삶의 전 영역에 도래할 것이며 인류는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마치 거기 AI 혁명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의 세상을 바꾼다는 거하고 똑같이 거의 같은 얘기를 어떤 지구의 생태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해서 결합시켜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리프킨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인류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물론 AI도 시급하고 다 시급하죠. 그거 적응하는 게. 근데 이, 또이 이 시대에 가장 현대라고 그럴 수 있는 리프킨이 걱정하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 걱정하냐? 요즘 샤워를 말이에요. 90초 만에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물 한 방울도 못 쓰는 날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네이제로라고 그래요. 네이제로라는 게 그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이제로는 하루에 물 한 방울도 못 쓰는 날이 돌아오는 걸 네이제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 말이에요. 물 부족 위기가 심각해져서 네이제로에 직면한 지 벌써 열흘 됐다. 요즘 좀 풀어졌죠. 그런데 전 세계인의 25%가 4분의 1이에요. 네이저에 처해 있으며 네이저로 상황은 여러 국가로 퍼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서 충격을 준다. 요즘 우리가 TV 보면 흔히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지방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밤에, 낮에 더우니까 밤에 불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사진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대자연 속에서 말이에요. 황홀가 물 깊고 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낭만적이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네이제로란 물이 완전히 바닥날 정도로 감으로써 하루 물 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데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경우 몇 년째 가뭄이 이어져서 네이제로 상태에 놓였다. 2018년부터 하루 물 사용량을 50리터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50리터를 하루에 쓴다 그러면 말이에요. 샤워를 90초 만에 해야 하고 변기의 물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내릴 수 없는 양이다. 그 50리터라는 게 그 우리가 보통 그 생수병 조그만 거 말이에요. 그게 저희 1리터에 5분 반, 한 450리터, 450ml죠. 그거밖에 안 돼요. 45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소위 그 50리터라는 거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경험해 봤는데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물 한 바가지로 내가 샤워도 하고 이빨까지 닦았어요. 해안대대 옛날 근무를 했는데 마치 새로 창설을 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바닷가를. 그래서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지. 1년이 지나고 케이프타운은 물 부족 위기를 극복했지만은 당국과 주민들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계속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앙은 모면했지만은 현재도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 도시 관계자는 도시 학자예요. 하루에 1인당 50리터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다. 그러니까 말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상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당국은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국자가 얘기한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 전체 주민의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50리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는 95리터, 영국은 334, 미국은 578리터에 달한다.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게 비행기에서 옛날에 항공을 써보니까는 야 수영장에 이렇게 많아. 조금 집에서 좀 잘난다 그러면 수영장에 하나씩 있더라. 그게 이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대서층의 바닥에 나고 있거든. 관계 수도에 관계 언덕은 물을 좀 뺐잖아요.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의 주민들은 물 접근권이 좋지 않다. 이들은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1000리터도 1000리터라는 건 아주 좋은 양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형편없는 양이야. 하루 50리터를 못 쓰는 거야. 50리터 갖고 한 두 달, 한 석 달도 못 써. 그러니까 매 시간 115명이 오염된 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PNAS에서 실린 연구에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이 기후변화예요. 이 기후변화가 이제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남유럽, 미국 캘리포니아도 그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캘리포니아 남부 특히 호주 남부 여기는 아주 네이저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 말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할 땐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과학국가는 대단히 에너지 집약적이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지구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발전소가 얼마나 만에 지어집니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톨피가 증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그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잖아요. 공감의 시대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음?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위기, 환경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공감 느끼는 거고 그 공감 느끼는 강도가 엔트로피. 다시 말하면 모든 건 자꾸 다 그 석탄을 한번 떼고 나면 CO2를 다시 못 만들잖아요. 이게 혼돈이 자꾸 증가되는 건데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공감의 시대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상쇄시킬 정도는 못 가고 어림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프킨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 시대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내가 요즘 AI에 대한 책을 많이 보는데 AI 초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AI 시대에 맞게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근본적으로 제고해라 하는 건데 사실 이 제레미 리프킨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특히 그 생명과학자라든가 환경학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AI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거는 AI가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말이에요. 죽자사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그런 소위 efficiency 이런 효율성이 아니라 어떤 지속 가능성 또그 effectiveness라고 좀 가까 아니 effectiveness죠. efficiency가 아니라 거기에 좀 가까운 말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런 이 시대 말로 sustainability 이런 지속 가능성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AI가 뭐고 해야지 다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런 해수 담수화가 많이 얘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 부족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담수화한다는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탐수하는 또에 그렇게 크게 정말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인간이 물을 풍풍 쓰게 절동을 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레미 리프킨이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더 검소하고 또 좀 더 엄격하게 자기를 좀 다스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나오는 거 이란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얘기 드는 거예요. 본래 처음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요르단,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이런 환경 위기를 서로 인식을 하고 서로 담수 공장도 만들고 담수를 서로 팔고 태양광 에너지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많은 서로 이렇게 은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023년 10월에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부지를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반대로 공격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꾸준히 준비해오던 게 다 안타깝게 다 사라져버린 거야. 다 뒷전으로 물러난 거예요. 여기만 그러겠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시민운동가들이 얘기를 해도 이 몇몇 국가들이 예? 어떤 그런 바이오리즘, 다시 말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국경보다는 어떤 지구적 차원에서 생태적인 새로운 환경으로 어떤 국가주의의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철학으로 살다 보니까는 이 소위 세계적 위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생물권 정치학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제는 좀더 인류가 같이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공통의 생태계에 대한 공동의 생태지역 거버넌스를 포함하도록 관련국들이 주권을 서로 완화해야 된다. 이게 근데 누가 해요, 이걸?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고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이 기업령 사태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는 시민들이 나와서 말렸잖아요. 시민들이 나와서 말린 거야.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기업령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많은 시민단체도 있고 유명한 학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요. 기후학자들은 얼마나 많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우려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굉장히 환경에 대한 활동이 깊은 것 같아요. 깊더라고. 그건 내가 가서 봐도 안 그래. 그러니까 좀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좋은 말을 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응? 깨어있는 시민의 다 났던 힘이 또 민주주의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 기업령도 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AI가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AI 시대의 힘이라는 거는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몇백조 들여가지고는 그냥 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에요. 응? 그냥 떼부자를 만들고 응? 사람을 이 쇼핑에 중독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건 곤란하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데이터의 주인이 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환경, 이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것도 말은 나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깨어있는 지구 시민의 다 났던 힘이 서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세계적인 모두 크고 작은 문제에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근본을 꿰찰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 해결 방안은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 우리의 강의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거는 효율성, efficiency가 아니라 sustainability로 가야 된다. 이게
내가 요전에 강의한 회복력 시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이제는 프로덕티비티, 재생산이 아니라 재생성으로 가야 된다. 아이, 그 파타고니아 같은 그 유명한 지구에서 제일 큰 그 의료업체는 말이에요. 응? 자기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더라잖아. 거기 등산, 그 복을 많이 파는데 이 물건을 사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또 소비자 주권주의가 아니라 환경 책임주의다. 지금 소비자의 세상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세상이었지. 마케팅 투, 여기까지는 또 소비자 주권주의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이 4, 50년 동안 우리가 우리 손자들이 또이 미래에도 생존하려고 그러면은 소비자 주권주의가 아니라 환경 책임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게 제레미 리프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GDP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주가 문제다. 그리고 아무거나 막 그냥 그 약도 만들어내고 물건도 만들어내고 뭐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외부 효과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환경에 주는 거 따져보면은 이게 역효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 그런 과학, 그런 공부 필요 없던 얘기야. 더 심플해지고 순환적인 생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맨 밑에 지정학이 아니라 생명권 정치학으로 나가야 된다. 지정학이라는 건 지금의 정치고 생명권 정치학이라는 거는 바다. 다른 우리나라 그 저기 독도 근방에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석유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지구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칩니다.